안녕하세요, 정 과장입니다. 길었던 T44 프로젝트,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요. 마지막까지 쭉 나가보겠습니다. 먼저 유화물감을 이용해서 차체 내부를 워싱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차체 내부에도 적당하게 피그먼트를 써주면 좋은데요. 장전부에도 피그먼트를 발라줘서 이렇게 탄내를 표현해 보았고요. 또 흑색 피그먼트를 발라줘서 더 실감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이제 포탑을 접착할 건데요. 포탑은 지금 접착면도 도색이 되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순간 접착제를 이용해서 접착을 해주었습니다. 순간 접착제도 접착이 잘 되는 편이지만요. 금방 붙어서 수정이 어렵기 때문에 조심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간단한 팁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는 이쑤시개통 뚜껑인데요. 이걸 활용해서 마스킹을 해줄 겁니다. 이제 곧 포탑을 칠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포탑 아랫부분에 튀어나온 구조물 때문에 마스킹이 번거로울 수가 있는데 이렇게 블루텍과 둥근 통을 이용하면 쉽게 마스킹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도색할 때 잡기 좋은 손잡이가 생기니까 일석삼조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포탑 상판을 결합하고 도색 준비를 합니다. 내부를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접착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스킹 테이프로 호방패와 포신도 마스킹을 해주었습니다. 이미 녹색이 도색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도색이 더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 끝. 자, 이렇게 포탑에도 헤어스프레이를 뿌려주었고요. 그리고 지난번 차체를 칠하고 보관해둔 녹색을 활용해서 이렇게 포탑도 칠해주었습니다. 틈새로 새어 들어가 내부에 도료가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방향과 각도를 조심조심 잡아가면서 색을 칠해줍니다. 이렇게 나머지 부품들도 도색을 해주었고요. 이제 도색이 끝났으면 마스킹 테이프를 잘라서 제거를 해주고요. 이제 포탑도 헤어스프레이 치핑으로 치핑을 해주었습니다. 자, 포탑 데칼은 큼지막하고 눈에 잘 띄는 걸로 선택해서 붙여주었습니다. 개인적인 취향이긴 하지만요. 이렇게 눈에 확 띄는 마킹을 좋아합니다. 자, 오랜만에 에나멜로 필터링을 했는데요. 이렇게 빨간 원앙이 벗겨지는 거 보이시죠? 지금 이거는 아크릴 피막이 흰너를 못 견디고 벗겨지는 겁니다. 정확하게 아크릴을 녹이는 건 아닌데요. 녹는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신너 때문에 그 피막과 플라스틱을 분리시켜버리는 그런 느낌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액체 상태로 자신보다 내구도가 약한 피막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발생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일단은 넘어갑니다. 지금 손대봐야 수습 안 되고 일만 더 커질 뿐입니다. 수습을 해도 다 마른 다음에 수습을 해야 됩니다. 다행히 저 부분 외에 나머지 부분은 별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피막이 불안한 건 사실이니까요. 무언가 조치를 좀 취해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에나멜 신너 때문에 벗겨졌는데 에나멜 신너보다 센 라카 계열 슈퍼 클리어를 뿌린다고? 청과장 이놈 순 엉터리 아니야? 자, 그렇기는 합니다. 슈퍼 클리어가 확실히 에나멜 신너보다 더 강하죠. 그러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신너를 발라주는 게 아니고 에어브러쉬로 뿌려주고 있죠. 그것도 얇게 여러 번 조금씩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어브러쉬로 분사를 해주면 액체 상태로 바를 때보다 용제가 훨씬 빠르게 건조가 되죠. 용제가 아래 피막에 영향을 주기 전에 손상이 안 될 정도로 금세 건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어떤 피막이건 간에 에어브러쉬로 얇게 여러 번 뿌려주면 아래 피막에 큰 지장을 주지는 않습니다. 경험상 지금까지 락하던 아크릴이던 상관없이 슈퍼클리어로 마감을 했는데요. 피막이 분리되거나 하는 등의 문제는 없었습니다. 물론 절대로 얇게 여러 번 해서 절대 표면이 촉촉하지 않게 뿌려줘야 안전할 겁니다. 사실 필터링 전에 진작에 슈퍼클리어를 깔아뒀었다면 저렇게 벗겨지지 않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항상 귀찮아서 안 하면은 꼭 이렇게 사단나고 결국 해야 되는 상황이 되네요. 슈퍼클리어로 코팅을 하고 나서 다시 필터링을 해줍니다. 이제 좀 피막이 안심이 되네요. 여러분, 이렇게 얇게 뿌리면 아크릴 위에 슈퍼클리어가 문제가 없다는 거를 보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해서 못하겠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흔히 알려진 대로 탑코트나 아크릴 바니쉬 같이 약한 마감제를 쓰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저는 슈퍼클리어를 아크릴 위에 코팅을 해도 가능하다는 것을 한번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안전하게 탑코트나 바니쉬를 쓰셔도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평소대로 오일닷. 간만에 소련 전차라서 필터링을 좀 해봤는데 안 해도 괜찮았을 것 같다는 생각은 왜 들까요? 이번에는 쓸어내려진 스트로크를 좀 많이 남겨보고요. 이렇게 해서 오일닷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피그먼트를 얹어주고 피그먼트 픽서를 발라서 고정을 시켜줍니다. 여기서는 검은 피그먼트를 한번 활용을 해볼 건데요. 검은 피그먼트는 엔진 그릴이나 대연디 같이 검게 그슬리는 부분에 써주면 효과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흙에서 구른 듯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 차체 하부는 진흙 표현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까지 하면 전반적인 웨더링은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궤도를 조립을 해줄 차례인데요. 이 궤도가 조립이 잘 안 돼서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궤도가 자연스럽게 처진 표현을 위해서 이렇게 연필들을 이용해서 궤도의 굴곡 모양을 잡아주었습니다. 후에 휠 부분에 마저 진흙을 보강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포탑 뒷부분에 천 부품의 부분 부품만 조립하면은 대망의 완성입니다. 네, 참으로 길고도 험한 과정이었는데요. 이렇게 끝까지 지켜봐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덕에 무사히 완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지켜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작업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